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숙이고 반성한다고 그 자세만을 가지고 국민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민생의 위기를 살피고 코로나 위기를 살피고 개혁할 건 개혁하는 국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첫 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절반 가까운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협상을 잘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촛불 시민이 탄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이뤄냈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시민들께서 내린 명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라,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책임 있는 국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서는 발목 잡았던 대표 상임위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한 곳에는 발목 잡기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운운하며 상임위 재배정 요구를, 특히 법사위 위원장을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법사위가 필요합니다. 민의를 반영하여 상임위 수와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쟁화하여 잃을 것이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입니다. 당연히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0대 국회에서 1기 원내수석을 할 때 국정운영의 책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당시 2당인 자유한국당인 여당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 복원을 원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야당의 태도는 정치 복원을 원하는 국민께 신망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야당의 태도는 정치 복원을 원하는 국민에게 또다시 허무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라지 발목 잡기 정쟁의 장으로 법사위원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